오진수, 66살. 그는 새벽 6시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들어온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이것이 진수의 하루 시작이다. 물 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 팔을 위로 뻗고 허리를 좌우로 돌린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아침 식사는 늘 비슷하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몇 점, 계란 하나. TV를 켜지 않고 조용히 먹는다.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고 물기를 제거한다. 행주를 개어 걸어두는 것까지 모든 일이 늘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오전 9시쯤 집을 나선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의 일과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온다. 왕복 40분 남짓,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다. 가끔 아는 얼굴을 만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 정도면 충분하다.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빨래를 개거나 창문을 닫거나 화분에 물을 준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지만 하루는 그렇게 채워진다. 저녁 6시면 뉴스를 보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진수의 하루 끝이다. 진수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아픈 곳도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 늘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었고 의사는 나이에 비해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챘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산책을 하다가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됐고,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에 잠시 멈춰 서게 됐다. 오늘따라 다리가 무거운가 보다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졌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했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조금 나아졌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진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깬 적도 있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였다.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했지만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넘겼다. 어느 날은 걷다가 이유 없이 발을 멈췄다. 무언가를 잊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부른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걷다가 멈춰섰다. 몇 초간 서 있다가 다시 걸었다. 왜 그랬는지는 진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런 변화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몸도 변하는 법이라고 여겼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금 달라진 것뿐. 적응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아침을 먹고 늘 하던 대로 산책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다. 걷기 좋은 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사람들을 바라봤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진수는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다.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달라졌다. 숨이 짧아졌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힘들었다. 무언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통증이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상했다. 진수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을 손으로 눌러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막연하지만 분명한 느낌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집까지는 멀지 않아서 천천히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발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달랐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답답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세게 눌러오는 묵직한 압박이었다. 왼쪽 어깨로 퍼지는 둔한 무게감도 느껴졌다. 숨을 쉬는 것이 일이 됐다. 의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진수는 근처 벤치로 비틀거리듯 걸어갔다. 앉아야 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벤치에 몸을 기대자 식은땀이 났다. 이마와 등이 축축해졌고 손이 떨렸다. 이건 다르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전화를 걸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만 반복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그를 들것에 옮겼다. 누군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을 누르는 무게와 사이렌 소리만이 또렷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밝은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차가운 침대. 누군가는 그의 팔에 무언가를 꽂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슴에 패드를 붙였다. 기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신호음이었다. 진수는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의식적으로 숨을 쉬었다. 조심스럽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날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가 달라졌다. 오진수는 숨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고 걷다가 멈추는 사람이 되었으며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에도 일상은 계속됐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다. 진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예전처럼 걷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았다. 숨은 쉬어졌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반복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다. 어딘가 걸리는 느낌, 숨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다. 깊게 들이마시면 가슴 한쪽이 당기는 것 같아서 그는 자연스럽게 얕은 호흡을 선택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숨을 확인했다. 몇 초간 가만히 누운 채로 호흡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어제보다 나은지 아니면 어제와 비슷한지 스스로 점검했다. 그런 다음에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작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느려졌다.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걷는 동안 호흡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계속 의식했다. 중간에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다.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컵을 들어 한 모금씩 천천히 넘겼다. 급하게 마셨다가 사례가 들리면 기침을 하게 될 것이고 기침을 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았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다 마시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식사도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게 되었다. 배가 부르면 숨쉬기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밥은 반 공기만 담았다. 반찬도 조금씩 천천히 씹어 삼켰다. 식사 중간중간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퇴원할 때 간호사는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잘 먹고 잘 쉬라고 말했다.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많이 먹지 못했다. 먹는 일보다 숨 쉬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저녁에 뉴스를 틀어놓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화면을 보면서도 자꾸 가슴 쪽으로 손이 갔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규칙적인지 빠르지는 않은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게 됐다. 밤이 되면 더 조심스러워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들이마시는 소리, 내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는 호흡이 규칙적인지 계속 의식했다. 잠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잠들면 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자다가 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고 잠은 얕았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깼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수는 처음으로 집 밖에 나섰다. 산책은 아니고 처방받은 약을 타러 약국에 가야 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약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였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엘리베이터가 보였고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3층에 살고 있었다. 예전에는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했다. 특별히 힘들지 않았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계단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려갈 수 있을지, 중간에 멈춰야 하지는 않을지, 혹시 또 그날처럼 되는 건 아닐지 생각이 이어졌다. 진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얼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약국에 도착해 처방전을 내밀고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서 있는 것이 불편했다. 다리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냥 앉아 있고 싶었다.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3층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다. 짧은 외출이었지만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약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하나씩 꺼내보았다. 흰색 알약, 노란색 알약, 작은 캡슐들. 이름은 잘 알 수 없었지만 매일 먹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임의로 끊지 말라는 말. 며칠 뒤 우유와 계란을 사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단지 밖 마트까지였다. 햇살은 따뜻했고 걷기 좋은 날이었지만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걸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 속도로 걸었다. 몇 걸음 걷고 멈춰서 숨을 확인했다. 괜찮았다. 다시 몇 걸음을 걷고 또 멈췄다. 그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며 이동했다. 마트에 도착해 입구 벤치에 잠시 앉았다.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도 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샀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 있는 것이 힘들어 얕게 호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느렸다. 우유 한 통과 계란 한 판뿐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특별히 눈길을 끌지 않는 평범한 풍경 속의 한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다시 필요했다. 밖에 나갔다 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진수는 생각했다. 괜찮다는 말이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정말 괜찮은지, 괜찮다고 말해도 되는지 마음속으로 계산하게 됐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됐다. 그는 숨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고 계단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천천히 걷는 사람이 되었다.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이 먼저 반응했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췄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진수는 걷는 속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확실해졌다. 예전보다 느렸다. 많이 느려졌다.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한 건 병원에서 나온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걸으라고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렸고 보폭도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크게 걷지 않았다. 작게 천천히 걷는 쪽을 선택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쳐갔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진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의 자신도 저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생각 없이 편하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길 한쪽으로 비켜서 걷기 시작했다. 길 한가운데를 걷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자신이 느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벼락 쪽으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붙어 걸었다. 공원 벤치를 지날 때마다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전에는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앉았지만 지금은 중간에 멈췄다. 10분 걷고 앉았다가 다시 10분 걷는 시기였다. 쉬어가며 걷는 것이 일상이 됐다. 신호등 앞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초록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진수도 걸었지만 건너편에 도착하기 전에 불이 바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미 다 건넜는데 자신은 아직 중간쯤에 서 있었다. 조급해졌다. 빨리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빨리 걸 수 없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신호등 중간에서 멈춰섰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차들이 지나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는 초록불이 들어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면 건너지 않았다.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가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루의 리듬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전에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한 뒤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하루가 꽉 찼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에 산책만 해도 피곤해져 집에 돌아와 쉬어야 했다. 소파에 앉아 1시간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해졌다. 낮잠을 자게 됐다. 예전에는 밤잠에 방해가 될까봐 낮잠을 피했지만 지금은 자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먼저 원했고 눈이 자연스럽게 감겼다. 눈을 뜨면 해가 기울어 있었다.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마트에 가는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워도 들고 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틀치만 샀다. 가볍게 들 수 있는 것만 골랐고 대신 자주 나갔다. 계산대에 서 있을 때 뒤에 사람이 서면 신경이 쓰였다. 괜히 빨리 계산해야 할 것 같았다. 카드를 꺼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서둘렀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다시 눌러야 했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 천천히 하세요. 계산원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급했다. 빨리 끝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왜 그렇게 급했을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그랬다. 느린 자신이 괜히 미안하게 느껴졌다. 말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가 물으면 습관처럼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정말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다. 숨은 편한지 가슴은 답답하지 않은지 살핀 뒤에야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마저도 확신이 없으면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이웃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다. 예전에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 산책 얘기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가 부담스러웠다. 말을 시작하면 뭔가 더 물어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다. 말을 걸 틈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같이 등산을 가자는 전화가 왔다. 예전에 자주 가던 산이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등산은 좋아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었다. 요즘 몸이 좀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에 괜찮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다음은 언제일까? 다음에는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는 무리하는 행동을 스스로 피하게 됐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오래 서 있지도 않았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 그냥 하고 힘들면 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다.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늘어났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산책은 나가세요? 응, 나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고. 그래. 짧은 통화였다. 아들은 자주 전화했고 걱정하는 게 느껴졌다. 진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말수가 줄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말만 했다. 짧게 간단하게. 긴 문장을 말하면 중간에 숨이 찼기 때문이다. 한두 문장 말하고 멈추는 쪽이 편했다. 하루가 느려졌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천천히 흘렀다. 급할 이유가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기 속도로 살고 있었다. 사람들의 흐름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옆에서 천천히 걷는 사람이 됐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벤치에 앉고 중간중간 멈추는 사람. 그게 지금의 진수였다.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괜찮다는 말을 아끼고 무리하지 않고 말수를 줄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이 진수의 새로운 하루였다. 해가 지면 진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낮보다 밤이 불안했다. 밝을 때는 괜찮았다. 사람들이 보였고
소리가 들렸고 세상이 깨어 있었다. 하지만 어두워지면 달라졌다.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뉴스를 보고 나면 어느새 8시쯤이 됐다. 할 일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더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어도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갔다. 9시가 되면 저녁약을 먹었다. 흰색 알약 2개와 노란색 알약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었다. 약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는 않았다.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진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오늘도 괜찮았다.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한 뒤 거울을 봤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것 같았다. 뺨이 들어가 있었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 보였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진수는 숨을 쉬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고요한 방 안에는 자신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는 숨소리에 예민해져 있었다. 평소보다 빠른 것 같아도 불안했고 느린 것 같아도 불안했다. 규칙적인지 계속 확인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같은 간격으로 반복되는지 귀를 기울였다. 가끔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진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몇 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쉬었다. 다시 규칙을 찾기 위해서였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들기 전에는 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가슴을 만져보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 봤다. 괜찮았다. 하지만 내일도 괜찮을지는 알 수 없었다. 불을 끄는 순간이 가장 조심스러웠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누르면 방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사라졌다. 자신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이어졌다. 만약 지금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아파지면, 숨이 막히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를 걸 수 있을까?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낮에는 작게 느껴지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커졌다. 어둠 속에서는 더 크게 느껴졌다. 불안이 커졌고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진수는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119번호는 이미 저장해 두었다. 누르기만 하면 됐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아직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자꾸 확인하게 됐다. 1시간쯤 지나 다시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피곤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다. 새벽 2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깊은 잠은 아니었다.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얕은 잠이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깼다.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눈이 떠졌다. 잠에서 깰 때마다 가장 먼저 숨을 확인했다. 쉬어지고 있었다. 가슴을 만져봤다. 괜찮았다. 오늘도 무사히 밤을 넘겼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다시 잠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새벽 4시, 5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6시가 되면 더 자는 걸 포기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다.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고 얕은 잠만 잤다. 낮에도 피곤했지만 밤에 오지 않던 잠이 낮에는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상을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조금 먼 곳까지 걸어 동네 서점에 갔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책을 사지 않아도 둘러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아지던 곳이었다. 서점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 진수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제목을 읽고 책을 손으로 만져봤다. 한 권을 꺼내 펼쳤지만 몇 페이지 읽지 못하고 덮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서점을 나왔다.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서 있는 것이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나갔다 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며칠 뒤에는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망설였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카페에서 만난 동료는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뭐. 많이 좋아진 거야? 조금씩. 진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동료는 회사 이야기와 사람들 이야기를 이어갔다. 진수는 듣기만 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쯤 지나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피곤했다. 먼저 가겠다고 말하자 동료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몸 잘 챙기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것을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밖으로 나갔고 사람을 만났고 커피를 마셨다. 예전에 하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다. 같은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걷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말하는 것도 확인이 필요했다.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뀐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다시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확인했다. 그리고 또다시 얕은 잠으로 잠들었다. 내일도 이 밤을 지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예전과 다른 하루를 바뀐 상태로. 진수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가끔은 멀리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그게 전부다. 약속도 줄어들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가끔 연락해 만나자고 했지만 진수는 대부분 거절했다.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웠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다. 그걸 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가 또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만날까? 가까운 데서.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집에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다음에. 요즘 좀 그래서.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아듣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잠깐 생각했다. 다음은 또 언제일까?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하루의 이동 범위도 축소됐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큰 서점에 들르거나 백화점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일이 드물다. 근처 공원까지가 멀리 나가는 것이고 가끔 마트에 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가 됐다.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택시를 탔다. 버스는 서서 기다려야 하고 차 안에서도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었다. 그게 힘들었다. 택시는 앉아서 갈 수 있고 문 앞까지 데려다 준다.
돈이 더 들지만 그 선택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다. 의사는 묻는다.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진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약은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진료는 몇 분이면 끝난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일은 진수에게 큰 일이다. 전날부터 준비한다. 일찍 자고 아침을 가볍게 먹고 시간을 넉넉히 둔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그날은 그렇게 지나간다. 다른 일을 더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온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 진수는 받지만 예전처럼 먹지는 못한다. 식욕이 줄어들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아들이 말하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먹고 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본다. 집은 늘 깨끗하다. 진수가 매일 정리하기 때문이다. 할 일이 없으니 집안일을 천천히 조금씩 해나간다.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수는 안다. 아들도 바쁘고 자주 올 수 없다는 걸.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간다.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혼자다. 집안은 조용해진다. 삶의 반경이 작아졌다. 예전에는 넓었던 세상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 근처 공원, 가까운 마트 정도로 좁아졌다. 더 멀리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아니, 갈 수 없다는 쪽에 가깝다. 그 대신 조용해졌다. 시끄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는다. 자기 속도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 이게 나쁜지 좋은지 따질 일도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다. 창밖을 보면 빠르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진수는 그들을 바라본다. 예전의 자신도 저랬을 것이다. 생각 없이 걷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다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어디를 가든 계획이 필요하다.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중간에 쉴 곳은 있는지, 혹시 무리한 건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날 이후에도 하루는 흘러간다. 여전히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간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진수의 하루도 계속된다. 여전히 조심스럽다. 숨을 확인하고 천천히 걷고 무리하지 않는다. 약을 먹고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산다. 특별한 일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신다. 오늘도 숨을 쉬며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 내일도 비슷할 하루다. 산책을 나가 천천히 걷는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본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다만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다. 예전에는 지나치던 것들이 보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천천히 살게 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급하게 지나칠 때는 몰랐던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하루를 채운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다. 오후를 보낸다. 창밖을 보거나 책을 펼쳐보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한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정도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진수의 세상은 조용하다. 그 바쁜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세상이다. 밤이 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는다. 흰색 알약, 노란색 알약. 이제는 익숙해졌다. 의사는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수는 받아들였다. 이것도 일상이 됐다. 불을 끈 뒤 잠자리에 든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또 한 번 확인한다. 규칙적으로 쉬고 있는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걸 확인한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올 것이다. 이것이 진수의 하루다. 그날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하루는 계속되고 삶은 이어진다. 멈추지 않는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 하루를 산다. 숨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걷는다. 작아진 반경 안에서 조용해진 삶 속에서 특별한 결론은 없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회복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저 그날 이후의 삶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진수의 기록이다. 심근경색이라는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극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일상의 기록이다. 회복이 아니라 적응의 기록이고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루의 기록이다.